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으로 그림을 그려서 텀블러랑 머그컵, 그립통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가는 이 터치펜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부분을 뚜껑을 돌리면 이 부분이 우리가 그리게 될 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터치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시중에서도 볼 수 있는 터치펜입니다. 문방구 같은 곳에 가면 볼펜 윗부분에 고무가 달려있는 펜이 있는데, 고무가 달려있는 펜도 휴대폰 터치가 인식이 되므로 추가적으로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구비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할 앱은 어도비 스케치인데요.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휴대폰으로 그릴 그림은 라인 드로잉인데요. 내가 그 순간에 찍었던 모습 위에 나 또는 친구를 그림으로 그려서 색칠하는 그림입니다. 뒤에 있는 배경은 사진으로 그대로 두고 인물 부분만 우리가 오늘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도비 스케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먼저 종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종이를 만드는 부분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종이 크기가 보이는데요. 우리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외에 내가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엽서 크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종이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사각형을 클릭했을 때 왼쪽에는 붓, 오른쪽에는 레이어라는 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릴 부분은 사진 위에 내가 나온 인물을 그림으로 따서 사진 위에 그림이 있는 모습으로 만들게 될 예정이에요. 먼저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옵니다.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은 오른쪽 레이어 위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스케치 레이어 또는 이미지 레이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진을 가져오니까 이미지 레이어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미지 레이어를 클릭한 후에 앨범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찍었던 앨범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사진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오면 그 다음으로는 사진의 크기를 사각형 양옆에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사진의 크기를 맞춰주세요. 변형을 완료했을 때 오른쪽 상단에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위에 그림을 따야 되겠죠? 그림을 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린 사진 레이어를 한번 누른 후에 맨 위쪽에 불투명도를 40에서 50 정도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되었나요? 회색깔로 연하게 보이게 되었죠? 그러면 그 위에 스케치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스케치 레이어를 만든 후에 이제 왼쪽에 있는 펜을 사용해서 그림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펜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흑연 연필을 이용해서 사용해 볼 거예요. 다른 펜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맨 위에 있는 펜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돌아가게 됩니다. 이 펜은 잉크펜인데 나는 굵은 펜으로 선을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돌아갈 때는 펜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세 번째 펜은 브러쉬 펜으로 색칠할 때 사용하기 좋은 펜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펜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나에게 맞는 펜을 찾은 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맨 위에 있는 흑연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따볼게요. 흑연 연필 밑에 크기, 흐름, 색상이 있는데 펜의 크기를 늘리고 싶을 때는 한번 꾹 누른 후에 위로 올려주게 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게 되면 작은 크기의 붓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원하는 크기를 맞춘 후에 선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면 좀 더 그리기 편하겠죠? 먼저 저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맞춘 후에 선의 외곽을 따는데요.
머리에서부터 머리 외곽 라인을 따줍니다. 옆에 선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따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붓 또는 레이어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지 않나요? 그럴 때는 오른쪽 맨 위에 화살표 2개가 보이시나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옆에 있던 방해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좀 더 그리기 편해지셨죠?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화면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이동시킵니다. 먼저 겉에 있는 외곽 부분을 전부 다 따주면 돼요. 화면이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기 쉽도록 회전하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내가 선을 잘못 그렸을 때는 다시 한번 오른쪽 위에 화살표 2개를 눌러준 후에 돌아가기 버튼인데요. 맨 왼쪽에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잘못 그었던 선들을 다시 지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릴 때는 큰 화살표 2개를 눌러주면서 그림을 그리면 편합니다. 오늘은 인물의 외곽선이랑 옷 부분만 딸 거예요. 뒤에 배경은 사진을 넣을 거니까 인물만 따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1차적으로는 사람의 외곽을 따줬습니다. 한번 내가 그린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미지 레이어를 한 번 더 클릭해 준 후 불투명도를 0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레이어를 클릭 후에 오른쪽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내가 현재 지금 어떻게 그렸는지 보이게 됩니다. 옆에 삐뚤삐뚤한 부분이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왼쪽에 펜을 누른 후 맨 밑에 보면 체크판 표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를 클릭 후 튀어나온 선들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지우개도 크기를 마찬가지 조정할 수 있어요. 크기를 꾹 누른 후 올라가면 커지고 내려가면 작은 지우개가 만들어줍니다. 네, 우리는 1단계 외곽선 따기를 완료했는데요. 그러면 2단계 부분인 옷이랑 사람 머리카락 그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진이 놓여져 있는 이미지 레이어 위인 스케치 레이어에 그려줘야 합니다. 스케치 레이어가 클릭이 되면 파란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어서 머리카락을 따보도록 할게요. 다시 그릴 때는 위에 펜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너무 자세한 잔머리 부분까지 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는 그림의 느낌은 라인 드로잉이기 때문에 간단한 선으로 내가 찍었던 사진을 표시해주는 스케치 기법입니다. 다음은 옷을 따보도록 할게요. 옷 부분도 똑같이 큼직큼직한 부분들을 선으로 따줍니다. 틀렸을 때는 위쪽에 돌아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옷에 있는 주름 부분들도 간단하게 같이 표시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라인 드로잉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눈이랑 입은 그리지 않을 건데요. 혹시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경은 같이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큼지막한 주름 부분은 같이 표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소를 해본 후에 내가 어느 부분을 그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줍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시 이미지 레이어를 클릭한 후에 불투명도를 0도로 맞추고 클릭을 해주면 내가 그린 라인만 남게 됩니다. 아까 전처럼 삐죽 튀어나온 부분은 지우개를 클릭 후에 선 정리를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리지 않은 부분이나 또는 어색한 선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그럴 때 이제 마무리 단계로 선 정리를 해줍니다. 만약 나는 눈썹이나 눈이랑 코, 입 그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기 취향에 맞게 그려주면 됩니다. 저는 우선 스케치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보여줬던 완성품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색칠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색칠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색칠은 라인을 그렸던 스케치 레이어 아래에 컬러만 칠하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미지 레이어를 클릭 후 플러스 버튼을 만듭니다. 그리고 스케치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
새로운 스케치 레이어가 생성이 되겠죠? 스케치 레이어가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케치 레이어를 한 번 더 클릭 후 맨 위에 스케치 레이어 이 글자를 클릭을 해주고 컬러 레이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컬러 레이어를 만든 후에 다시 이미지 레이어로 돌아가서 물투명도를 한 92% 정도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컬러를 칠할 때 사용하는 펜은 잉크펜으로 사용할게요. 잉크펜을 클릭해주고 컬러 레이어 위에서 색칠을 해줘야 합니다. 색상을 클릭했을 때 다양한 색상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찾아도 되고, 또는 나는 이 사진과 똑같은 색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색상을 꾹 클릭해주면 돋보기 모양 같은 아이콘이 나와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색상 추출을 하게 됩니다. 색상 추출 후에 사진이 너무 진하면 색칠할 때 불편하니까 불투명도를 낮추고 다시 컬러 레이어로 돌아가서 색칠을 해줄게요. 색상을 추출 후에 휠 안으로 들어가서 세밀한 색상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다시 원하는 색상을 만든 후에 피부 색깔을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을 써도 괜찮고, 또는 옷에 다양한 색상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단색으로만 색칠해도 예쁜 그림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오늘 폰으로 그리는 드로잉은 완료를 했고요. 이제 뒤에 배경 사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배경 사진은 이미지 레이어에 있죠? 이미지 레이어를 한 번 더 클릭 후에 불투명도를 높여주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보이시나요? 내가 찍었던 사진 위에 내가 그렸던 그림이 입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그렸던 그림을 저장한 후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텀블러 또는 머그컵 그리고 그립톡에 그림을 인쇄해 드립니다. 자, 완성된 그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맨 위에 보면 네모 버튼 위에 화살표 버튼 보이시나요? 클릭해줍니다. 다음 이미지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미지 저장이 있는데요. 이미지 저장을 누르면 갤러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공유 버튼을 누른 후 네이버 아이콘을 클릭 후에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온 후에 왼쪽 좌측에 보면 3개 막대기가 그려져 있는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리고 메일 아이콘을 누른 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받는 사람을 2421388@naver.com으로 입력해주세요.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내야 되겠죠? 옆에 오른쪽에 있는 클립 버튼을 누른 후 파일 전부를 눌러주세요. 사진 보관함에 들어가서 내가 저장했던 그림을 클릭 후 사진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 후에 오른쪽 비행기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며 메일이 성공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